자, 여러분 11번부터 세법 들어갑니다. 부가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 언제 물건이 팔린 걸로 보겠느냐. 재화의 공급 시기, 틀린 것,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은 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이용 가능한 때, 예를 들어서 건물을 팔았다면 건물 이런 부동산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이용 가능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용 가능한 때. 이럴 때는 이용 가능한 때. 자, 여러분 우리가 재화를 팔았을 때는 원래는 인도일이잖아요. 물건을 팔았을 때는 팔았을 때. 근데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다. 이동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1번이 틀린 거. 다음 2번. 다음 2번은 상품권 등 이런 거 상품권을 판매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품권을 회수하고 실제로 물건을 인도할 때 맞습니다. 다음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여러분 자기의 고객에게 뭐 했어요? 증여한 경우. 이것은 사업상 증여죠. 재화를 증여한 때 맞습니다. 증여한 때. 사업상 증여, 재화를 증여한 때, 실제로 인도한 때. 다음 4번은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에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 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 동그라미. 장기 할부 판매는 부가세법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맞습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뭐 한 때?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다음에 증여한 때는 증여한 때, 그 다음에 상품을 실제로 현금으로 팔았던, 애상으로 팔았던 우리는 실제로 인도한 때, 재화가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때, 그럴 때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한 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번에 답은 몇 번? 1번. 다음 2번 가도 되겠습니까? 2번은 필요적 기재사항 밑줄짝 필요적 기재사항이래요. 필요적 기재사항. 여러분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4가지가 있어요. 작성연월일, 다같이 무슨 연월일?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 그러면 틀려요. 작성연월일, 그 다음에 물건값, 공급가액과 부가세, 그 다음에 여러분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공급하는 자, 물건을 판매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랑 상호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 품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너무 쉽다 이것은 그죠? 다음으로 갑니다. 13번. 13번 문제는 다 같이 뭐냐면 수출이네요. 수출.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해서 선적일이 11월 20일에 선적했어요. 선적. 그러면 서럽은 11월 20일에 기준환율이 있고요. 대고객 매입률이 있는데 어떤 걸로 해야 될까요? 11월 20일 기준환율. 동그라미 치세요. 기준환율. 다 같이 무슨 환율? 기준환율. 대고객 매입률은 고객이 매입한 그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기준환율 없으면 재정환율인데 우리나라와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하는 게 기준환율이에요. 그래서 기준환율 1,000원 곱하기 5만 달러. 이게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 그러면 5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니까 과세표준은 5천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3번의 답은 몇 번인가요? 그러면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도록 합니다. 14번. 14번은 기본 공제에 대한 설명이래요. 그러나 옳지 않는 걸 찾으라 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여자 자연인, 그러면 뭐 개인 이런 얘기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개인은 여러분 우리는 개인소득세법이잖아요. 지금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150만 원이죠. 150만 원이죠. 1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 이게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맞습니다. 다음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만 있을 때에는 얼마 이하? 500만 원까지는 여러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네, 다음 거주자의 형제 자매 장애인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 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이거나 60세 이상해야 한다. 장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는 얘기입니다. 장애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얼마다고요? 150만 원이라고요. 다음 15번 갑니다. 15번 다음 중 이자소득의 원칙적으로 수입 시기로 맞는 것은 보통예금, 정기적금 이런 예금은 보통예금, 정기적금 이런 것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현금주의, 현금 그때 우리는 이자 수입 시기로 한다. 우리는 보통예금의 수입 시기는 다 같이 이자를 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받은 날, 실제로 받은 날, 다 같이 보통예금도 실제로 받은 날, 그 다음에 정기적금도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정기적금이나 뭐는 보통예금이나 정기적금은 실제로 이자를 뭐한 날? 받은 날, 이자를 받은 날, 받은 날, 정기적금도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그 다음에 보통예금도 실제로 뭐한 날, 이자를 뭐한 날, 받은 날,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정기적금도 실제로 이자를 뭐한 날, 받은 날. 통지예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갑자기 돈이 예를 들어서 현금이 100억이 필요해요. 100억이. 그럼 은행에다가 여러분 실제로 돈을 많이 갖다 놓지 않아요. 현금을. 실제로 돈을 많지는 않아. 수표 같은 게 있지. 그러나 현금을 나는 갑자기 100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은행에서 곧바로 100억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통지해 놓는 거예요. 며칠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 나 며칠 전에 이제 있다가 여러분 은행에다가 전화를 하는 거죠. 내가 돈을 100억을 내가 찾을 거니까 돈 좀 준비해 놓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여러분 통지는 실제로 인출일이죠. 실제로 인출일. 통지금은 실제로 인출일이다. 실제로 돈 찾은 날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여기서 답은 정기적금은 실제로 이자를 받은 날. 그러니까 현금주의, 현금을 실제로 받은 날. 다음 비영업대금의 이자. 여러분 비영업대금의 이자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받기로 한 날, 이자를 지급한 날, 실제로 약정일,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날, 며칠 날 지급하기로 하겠다, 서로 주고받기로 했다, 그런 약정이 있어요.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전문적으로 영업적으로 이 이자를 빌려주는, 돈을 빌려주는 업이 아닌 게 비영업대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자를 내가 지금 우리 회사가 금융업이 아니라면, 제조업이라면 전부가 다 비영업대금의 이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자를 친구에게 돈 빌려줬다, 그럼 이자를 받았다, 그럼 비영업대금의 이자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은 약정, 며칠 날
이자를 받기로 했다. 그럼 그 약정에 정해진 날짜가 실제로 수입 시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헷갈리니까 비영업대금의 이자에는 약정일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자고요. 삐약 삐약 비약 비약 삐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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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업대금은 약정일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론이 세법이 끝났네요.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